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요일일 테고요.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도 오늘 이번 주에는 미국의 모든 정말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만 케이블 텔레비전, 신문, 방송 전부 날마다 월화수목금 닷새 내내 북한과 그 남한의 어떠한 일단의 화해 무드가 있는가? 이 화해의 무드가 평창 올림픽으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미국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북한과 미국이 여러 가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던가 그런 문제까지를 다 포함한 핵 이슈에 대해서 좀 해결점이 나올 것인가? 이게 지금 미국의 탑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로 시작된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월요일부터 1월 1일부터 그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처음에 한 이틀 정도는 미국 언론이 조금 신중한 면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국제 이슈이기 때문에요. 미국과 아주 딱 달라붙어 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루 이틀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분위기를 보면서 스트레이트성의 뉴스를 전하는 듯 하다가 사흘째부터는 어떤 판단력에 자신을 갖게 돼서 이제는 어느 정도 김정은이 이제 남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직접 고위급이 만나기로 하고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은 평창 올림픽에는 참가하는 것으로 이런 것까지 쭉 전하게 됐는데 드라마틱한 전환이라고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았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트윗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한의 화해의 제스처를 이렇게 표하면서 결국은 이제 핫라인도 2년 동안 문 닫았다가 개성공단 폐쇄되면서 다시 열어서 여러 번 서로 통화도 하고 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단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진정성에 의심을 갖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간도 벌고 남한을 활용을 해서 뭔가 얻을 것만 얻어내고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핵 테스트하면서 관계는 악화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미국에서도 이제 월화 수요일부터는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서로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 내지는 동결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된다는 게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며칠이 지나면서 한 생각이고 또 결론입니다. 결국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일하는 것이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나온 것은 미국의 전략이 이긴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압박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영원히 갈 수는 없다 해서 결국은 한국의 올리브 브랜치를 이렇게 건네고 한 것은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남한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고 어쩌면 평창 올림픽에 관한 것으로 한정될 수도 있지만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이제 뒤에 채널에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서로 당연히 의논을 하겠죠. 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서 한국이 반응할 때도 반응하기 전후로 다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강경화 장관이나 통화를 하고 국방부도 나름대로 서로 관계자들끼리 연결을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분명히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미국의 군사 옵션은 올려져 있다. 이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전에 부통령이요. 조 바이든 부통령도 워낙에 상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외교 관계도 잘 알고 그리고 이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PBS의 주디 우드러프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할 때 어느 때보다도 핵전쟁 위험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라는 두 나라의 그 지도자가 서로 그 주고받는 이것은 외교지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트위터로 게임하는 어린이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위험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한에 그렇게 그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완전히 모든 것이 막혀버린 초긴장, 더 이상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기서 숨통이 조금 그 트여진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틱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그 사이에서도 핵 버튼이 있다, 내 핵 버튼이 더 크고 강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게 큰 이슈가 되기는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대통령의 정신 건강이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신년사가 있기 전에 미국에서 평창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연기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던 것이 결국은 이제 답을 줬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평창 올림픽 기간에 아주 막판이라도 북한 선수들이 그 올 것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하면서 미국에 그러한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까지도 이제 미국에서 당연히 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기 전에도 미국 언론은 그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일단 그 중지 내지는 이제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사이에도 린지 그레엄 같은 미국의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굉장히 강성이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사람이 죽는 거지 미국 사람이 죽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어. 이렇게 얘기한 린지 그레엄 같은 경우는 북한 선수들이 오면은 한국에서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되고 미국도 이 평창 올림픽을 보이콧 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헛소리 한 거죠. 미국이 그 미국 선수들을 안 보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합동 군사 훈련까지도 지금 그 연기를 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북한의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에서도 제가 미국의 정치인이나 미국 언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면 뭐 동결, 뭐 방송 집어치워라, 뭐 온갖 얘기들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그 미국에서 한인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 미국 신문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그 저널리스트나 뉴스 스텝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에게 마구 제가 정규 방송이 아니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언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마구 욕을 퍼부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에티켓도 없을 뿐더러 정상적으로 저에게 욕을 퍼부으시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린지 그레엄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많은 저널리스트, 북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최근에는 전에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그러나 지금은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 날마다 나온다.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핵을 다 이미 개발해 놓은 것을 파기시키겠는가? 파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현실적인 꿈을 꾸지 말고 이제라도 여기서라도 더 이상 하지 않는 동결, 뭐 예를 들면 중국이 얘기하는 것과도 비슷하죠. 그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 전문가의 기고문이라든가 사설 등을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가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때는 저의 의견이라고 분명히 방송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일 뿐더러 제가 그쪽 방면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제가 어떤 것을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지, 그 전해드리는 의견이 제가 좋아서 전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싫어서 욕하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내용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전해드리는 내용이라는 것, 이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이 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경한 것과 온건한 것의 양면 정책을 써야지 된다는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도 상당히 그 어필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는 반대 방향, 전혀 다른 의견을 표시하면서도 이번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올림픽 이후죠. 일단은 그 올림픽까지는 남북 또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긴장이 풀어지는 이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겠지만,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어디까지 발전시키느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문제가 이제 그 결정이 될 것이고, 여기서 완전히 다 뭐 평화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그 북한, 남한, 그 미국과 관련된 핵 이슈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처음으로 또 한미 그 자유무역협정 그 개정에 대해서 워싱턴에서 미팅을 했기 때문에 그 아직 그 정확한 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미국에서 주목이 됐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뭐 오늘 아침에도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 대통령 나는 천재다. 아주 이 대통령직을 하기에 적절한 천재다. 내가 스마트하지 않다면 천재다. 이렇게 트윗을 했는데, 이 내용이 왜 나오냐면 어제 미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치가 뜨거운 이슈인 밥 먹을 때 반찬이 되는,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되는 그런 그 워싱턴 DC에서는 사람들이 자정이 되기 전부터 줄 서서 기다려서 산 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fire and fury라고 표현을 했었던, 그 화염과 분노라고 표현했었던 그 말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쓴 이 fire and fury, 백악관 내부의 일을 잘 쓴 거죠. 1년 동안에 거의 1년. 그러나 이제 초반기에 많이 그 집중이 돼 있고, 이 책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 거짓말 책이다. 그리고 이제 마치 앞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듯이 이 책을 쓴 저자와 출판사와 그리고 책에서 아주 중요한 러시아와의 관련해서도 증언을 한 목소리까지 남기면서 녹음까지 하면서 백악관에서 쫓겨난 스티브 배넌이라는 수석 전략가였던 이 사람에 대해서 3군데로 변호사 편지를 보냈잖아요. 책 내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입 조심해라. 입 닫고 있어라. 그런데 대통령과 스티브 배넌은 조금 움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고 있는 브레이트바트의 운영 자금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다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움찔해서 대통령은 아직도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그를 지지한다 했지만, 저자와 출판사는 오히려 다음 주 화요일에 발간하려고 하던 것을 나흘 앞당겨서 발간을 했잖아요. 이것도 미국이죠.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변호사 편지를 보내도 우리 너무 오히려 그 편지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보고 싶다는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 나흘 앞당겼습니다. 출판사 발행인이 보여준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 저자는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저자에 대해서도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아주 길게 그렇게 써주셨어요. 그것은 정말 거짓 뉴스 댓글입니다. 알고 그런 거짓 뉴스 댓글을 다셨다면은 그것은 거짓 뉴스 댓글이고, 모르셨다면 이 방송을 듣고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려고 하다가 한두 번 달았어요. 달다가 다른 분들은 또 이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실 것 같아서 그 댓글을 제가 지웠습니다.
성함은 제가 잊었는데요. 뭐라고 그분이 쓰셨냐면 이 작가는 위키피디어에도 나온 아주 거짓말만을 쓰는 작가다. 뭐 이런 내용의 댓글이었거든요. 그런데 뭘 좀 알고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좀 찾아보시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제가 했던 방송과 여러분이 다루려고 한 댓글이 완전히 반대 내용이라면 그것을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았는데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하면 저에게 저의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그 댓글은 지워지고 맙니다. 이 마이클 울프라는 작가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현재 미국에서 USA 투데이에도 컬럼을 쓰고 있고 영국의 그 정평 있는 신문 가디언에서도 컬럼리스트였던 사람입니다. 가디언의 컬럼리스트였기 때문에 미국에 관한 백악관에 관한 책인데도 가디언에서 그 일부를 먼저 발췌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며칠 전에 가디언을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헐리우드 리포트라는 헐리우드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그 업계잖아요. 영화를 포함한 많은 산업 돈을 미국에 많이 벌어주는 그런 곳을 다루는 헐리우드 리포터에서 컬럼리스트로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에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할 때 이 사람이 헐리우드 리포터에 쓸 컬럼에 인터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대화도 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가 다 거부했다고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그 기사가 헐리우드 리포터에 실렸고 커버에 큰 사진 저도 그 기사도 읽었고 사진도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안경 쓰고 있고 이쪽에 힐러리 클린턴 이쪽 눈에 버니 샌더스 있는 후보 때 한 그런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서 뭐든지 거짓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322페이지나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 내용이 완전히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확실하게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다 인정하면서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분노와 화염에 지금 휩싸였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책에서 백악관 수석 전략가까지 했고 자신의 그 대통령 그 선거 캠페인 후보 때 그 의장까지 지냈던 스티브 배넌이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다. 33%는 중간에 탄핵당하거나 이제 내년에 그 민주당이 예를 들어 하원이라도 다수당이 됐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33.3%는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아니면 33.3%는 이제 그 부통령과 장관들이 대통령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이제 수정헌법 25조를 활용해서 쫓겨내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작가 마이클 울프 씨는 수정헌법 25조 그 세 번째의 그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역대 대통령이 어디 변호사 그 편지를 출판사와 작가와 또 그 증언한 사람에게 보내면서 책 발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미국 역사상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국가의 대통령이 그런 일은 작은 기업의 CEO도 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면들이 내가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책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기를 제대로 끝내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다. 오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아들과 사위가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만난 것이 굉장히 그 매국노적이다. 이게 그 서로 그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상대의 약점을 찾고 하는 거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케이스에는 외국이 개입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은 법적으로 외국이 이렇게 개입해서 힐러리 클린턴에 관해서 뭔가 그 정보를 주겠다고 해서 그 트럼프 주니어가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좋다. 나 너무 I love to hear it 하면서 그런데 만나봤더니 막상 별거 없었더라 하는 게 대통령 아들의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FBI에 신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실제로 많은 후보들이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FBI 연방수사국에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만나지 않았다, 이메일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다가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나면 그제서야 조금씩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는데, 지금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전부 대통령이 뭐 11살짜리, 11살짜리 어린아이와 같다. 남의 말 전혀 안 듣고 책이라고는 하나도 읽지 않고 텔레비전만 3개씩 켜놓고 보고 패스트푸드 먹으면서, 패스트푸드는 이제 그 예전부터 독살당할 염려 이런 것을 굉장히 예민해서 이제 패스트푸드, 맥도널드 같은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하거든요.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맥도널드를 누군가가 살 때 이것을 누가 먹을지 모르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이 될 것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다만 유명해져서 자신이 그 유명세로 더 많은 그 활용을 하기를 원했고, 대통령 주변에서 캠페인을 했었던 사람도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서 뛰었다는 것으로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의 그 Fire and Fury의 저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저 대통령 옷을 안 입었어 이러는데 막상 이제 대통령만 그렇게 하고 다닌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 군데서, 저도 아직 이 책을 못 봤거든요. 뭐 지금 나와 있는 거 다 동났고요. 주문은 해놨고요, 저도.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발췌해 놓은 것을 보면 대통령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도 백악관 내부의 혼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이 작가가 얘기하기를, 요즘에 어제 오늘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파티할 때도 아주 오래된 친구들도 못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 파티 자체도 돈을 뭐 $750, 게스트는 또 뭐 원래 초대받은 사람 뭐 $700, 뭐 아무튼 $700, $750 뭐 이 정도 돼요. 1인당. 대통령이 이제 그 플로리다에서 이번에 한 그 파티가요. 그 파티에서도 오랜 친구들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들을. 그래서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 어떤 때 신경 쓰는 것이 너무 많고 환경이 확 바뀌었을 때 우리의 그 뇌 속에는 저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40살이 넘으면 뭐 뇌의 크기가 10년에 5%씩인가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도 있고, 또 대통령이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본인으로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것을 경험하니까 오랜 친구들을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서울과 미국을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딱 그 로스앤젤레스에 내렸을 때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 있을 수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튼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대통령 건강 괜찮은가요? 이런 얘기들을 다 물어봐요. 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 이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대통령은 정말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처음에는 하기 싫은 것 한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너무나 그 국무장관 자리를 즐기는 거예요. 나 아무 데도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제일 처음 생각했던 것은, 지금은 원래 그 팍스에서 이 성 스캔들로 해고돼서 그 몇 개월 만에 숨진 그 로저 에일리스가 앞으로도 계속 텔레비전에서 일하고 할 거면 대통령 후보가 한번 돼야 돼.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로저가 닉슨, 레이건,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여러 가지 그 선거 전략을 해줬던 베테랑인데, 그 뒤에 이제 그 팍스 케이블 뉴스를 처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아주 그 시청률 높게 이끌어왔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팍스에서 그 쫓겨나고 나서는 그 팍스의 그 최고 팍스의 회장인 루퍼트 머덕과는 그 악감정이 있고, 지금 루퍼트 머덕은 대통령과 아주 친하고, 그리고 쫓겨난 그 백악관의 수석 전략과 스티브 배넌도 루퍼트 머덕과 감정이 나쁘고, 왜냐하면 스티브 버넌이 이끌었었고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끌고 있는 브레이트바트라는 인터넷 이 아주 그 극우 그 매체는 루퍼트 머덕이 갖고 있는, 역시 그 우라고 할 수 있죠. 뭐 극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극자는 빼더라도 우파인 것은 분명하니까 팍스와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좋을 리가 없죠. 루퍼트 머덕이 스티브 배넌을 그 수석 전략가로 두고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고, 루퍼트 머덕이 대통령만과만 친한 게 아니라 대통령 사위도 뭐 뉴욕에서 타블로이드 신문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 신문 만들 때부터 이 그 사들일 때부터 루퍼트 머덕에게 의논을 많이 했었고, 뭐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지만요. 수십 년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사위와 루퍼트 머덕이 밥 먹고 다니니까 이 루퍼트 머덕은 대통령과도 친하고 대통령 사위와도 친하고, 그 사이에서 처음에는 스티브 배넌이 대통령 사위와 친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파워 게임이 붙어서 결국은 그 쫓겨난 거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 사위는 건드리지 말아라. 스티브 배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서 실제로 스티브 배넌이 대통령 사위도 좋은 사람이고 대통령 아들도 애국자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하려고 했대요. 이 책 나오기 전에. 그런데 스티브 배넌의 그 스텝이 꼼꼼하게 성명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스티브 배넌에게 그것을 어프로브를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이 책의 저자가 인터뷰를 해버리고, 가디안과 잡지 그 뉴욕에서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거기서 이제 스티브 배넌이 사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고 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고 해서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서로 관계를 좋게 할. 그래서 이번에 이 책으로 대통령은 지금 계속 책이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말이 옳은가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스티브 배넌이죠. 지금 스티브 배넌을 지지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통령이 더 높아요? 스티브 배넌이 더 높아요? 원래 지지했었던 그 사람들은 힘을 보고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쪽으로 가고, 스티브 배넌에게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쉽게 쓰러질 스티브 배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또 이번에 어려워진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오린 해치라는 유타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 83세인 연방 상원의원이 대통령과 그동안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 이슈 저런 이슈를 서로 그 마음이 맞아서 했습니다. 유타의 많은 그 유적지 같은 곳에서 이제는 오일 시추도 하고 석탄 시추도 할 수 있게 한준, 이런 것까지 본인이 원하는 것까지 얻고 나서 대통령은 이 사람이 앞으로도 83세지만 임기가 6년인 연방 상원의원을 또 하길 바랬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요즘 반기를 들고 있는 밋 롬니 전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 또 매사추세츠 전 주지사, 유타에서 그 솔트레이크 올림픽의 위원장이었던 밋 롬니가 그 상원 의원 자리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린 해치가 다 본인이 받을 건 받았어요. 받을 거 받아놓고, 그리고 유타에서 싫어하거든요. 유타 최대 신문이 크리스마스 데이 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니 나오지 말아라,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세금 감면도 이게 중간층에는 하나도 좋지 않은데 그런 거 뭐 치어리더나 했고, 이 유타의 땅들을 다 이제 파헤치면서 오일 그 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좋게 했고 등등 해서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나오면 유권자들이 그를 버려야지 된다, 이렇게 그 사설로 썼었는데, 오린 해치가 이제 그만둔다고 했어요. 안 나간다고 했어요. 안 나가고 오히려 밋 롬니가 선거에 출마하면 나는 그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백악관에서는 그 며칠 전에 밋 롬니와 통화를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성향은 너무 다르거든요. 밋 롬니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게 이제 공화당에서 지금 뭐 50표 남짓 있는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이제 밋 롬니가 되면 대통령과 껄끄러울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요.
뭐 국무장관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밥 먹었는데 그때 밥 먹고 본인을 국무장관을 안 시키고 대통령 후보까지 했는데 렉스 틸러슨이라는 아무 경험 없는 오일 업계의 CEO를 국무장관으로 시키고 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밀 롬니가. 그 뒤부터 이제 대통령에게 더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뭐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 대통령에게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이란 문제도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이란 이슈는 지금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를 하는 측에 때가 되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 정도까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역풍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정권에서 이란에서는 지금 그 대통령이 조금 온건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전 대통령보다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 시위하는 내용도 2009년도 200만 명이 시위했었을 때와는 다르고 그때는 그 당시 대통령이 이란을 너무 고립시킨다. 이런 것이 빅 이슈였고 그리고 선거도 부정선거였다. 지금은 2015년 미국에서 그동안 경제 제재를 했다 풀어줬는데도 이게 우리에게 보통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고 청년 실업률이 뭐 25%가 넘고 달걀 값이 너무 비싸서 먹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그런데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지 않느냐. 빈부격차도 너무 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주로 교육을 많이 받은 도시 사람들이 했다면 지금은 뭐 이게 도시 시골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 수준, 직업 상관이 없이 농부에서부터 선생님까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더군다나 2009년도에는 셀폰이 한 100만 대 미만이었다면 지금은 뭐 거의 5천만 대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으로 확 몰리지는 않아도 전국적으로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이 시위는 외부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활개짓을 하는 거다. 다 조종하는 거다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시위대를 지지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면은 그게 정권을 비난하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정권에서는 이용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한국에서 북한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때도 남한 사람들이 갈 때 정말 조심해야지 됩니다. 이용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 가야지 됩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지금 이란의 시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이란 시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는 이제 라스트 네임 보면은 다 알아요. 이스라엘계 저널리스트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앙숙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happen to be 이스라엘계가 그렇게 많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우리 힘을 합쳐서 공동 대처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어느 정도 간섭 비슷한 것을 할 때는 항상 이게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의 영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오히려 그 독재 정권, 이란의 아주 종교를 매개로 해서 최고 지도자의 힘을 오히려 키워주는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이란에서 그린 무브먼트요. 시위가 일어났었을 때 이란의 그 당시에 대통령을 싫어하고 뭐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고 국가를 왜 이렇게 고립시키나 했던 사람도 시위에 나가고 싶었지만 안 나갔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용당하기 싫어서 외세가 저렇게 하는 것이 그 내부의 그 권력이 이건 외국에서 들어와서 다 조정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때도 시위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문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국내 이슈를 하나 더 가장 큰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미국 국내 이슈에서는
가장 큰 게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그 마리화나를 레저용이라고 하니까 또 유튜브에서 잘 안 와닿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담배처럼 기호품으로 피우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지금 마리화나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몇 주는 규제가 없어요. 주정부에 뭐 인디아나, 사우스다코타, 뭐 네브라스카, 캔사스 그리고 또 하나 주 있는데요.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 인디아나 뭐 있는데 아무튼 또 하나 주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연방이 없고 연방에서는 주 정부에서 규제하는 게 없고 연방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봐요. 헤로인처럼 봅니다. 이 마리화나를. 그런데 그 밖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5개 이 정도 주를 빼고는 의료용으로는 어떤 주는 제한은 두지만 의료용으로는 진통제 같은 것으로 그 효력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또 잠 못 잘 때요. 그래서 의료용으로는 이게 그 처방을 해줍니다. 의사들이. 그런데 여기에 워싱턴주, 오레곤, 캘리포니아가 이번에 그리고 네바다, 콜로라도, 또 워싱턴 DC, 메인, 매사추세츠 이런 9개는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이제 그 레저용까지 합법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방 법무장관이 제프 세션스가 워낙에 이 마리화나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무슨 뭐 주정부가 우리 주에서 주민들이 이게 그 원해서 한 것인데 게리 뉴섬 부지사가 얘기하기를요. 캘리포니아 주민이 합법화했으면 끝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마리화나에 대한 생각을 5년 전, 10년 전으로 돌려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제한은 있어요. 21살 이상이어야지 되고 또 무슨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거리를 둬야지 되고 운전할 때도 뭐 마리화나 피면은 안 되고 등등 이런 것은 있고 또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서 마리화나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수입 때문에 어디선가 수입을 얻어야지 되는데 뭐 과학적으로 마리화나가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없다고 하고 중독성이 뭐 거의 없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하니까 지금 돈도 없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1년에 세금으로 7억 달러를 걷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1년에 5천만 달러를 세금으로 거두면 지금 뭐 홈리스 피플 등등 할 일도 많은데 얼마나 좋아 하면서 콜로라도에는 지금 마리화나 관광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법무부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단속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그림이 잘 오지 않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마리화나 카페라든가 라운지라고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많이 생기고 있고 마이크 타이슨 같은 전 그 헤비웨이 그 챔피언은 캘리포니아주에 뭐 40에이커나 되는 마리화나 이 목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뭐 거기 영화관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오락시설도 있고요. 또 연구시설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마리화나는 아주 흔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이 마리화나 관광 오시는 분들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음식에도 마리화나 많이 넣거든요. 그 잎인데 그런 거 넣고 뭐 마리화나 뭐 케이크도 만든다고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미국에서 핫 이슈였습니다. 그 위클리 리뷰는 일단 여기서 끝내고요. 위크 어헤드 다음 주에 뭐 당연히 다 연결되는 거죠. 한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과 이제 그 한미 FTA의 결과 같은 것들, 그 중간 과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볼 것 같고요. FTA는 뭐 오늘 나오는 뉴스만 하더라도 2016년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 본 것의 90%가 자동차 부분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픽업 트럭 뭐 등등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관세를 뭐 25%를 붙이는 게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아무튼 FTA는 그리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 대통령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다음 주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Fire and Fury라는 책이 어제 나와서 이제는 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 일반 뉴스뿐만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 또 주말이었으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고 월요일에 다시 회사 가면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읽으면 알겠죠. 이 책이 이게 정말인 것 같으네. 거짓말인 것 같으네. 거짓말을 쓰려고 한 건 아니지만 뭔가 미흡하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할 수 있겠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대통령의 정신건강 상태가 굉장히 지금 다음 주에도 얘기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과연 그 러시아 그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사법 방해를 했는가?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를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특별검사가 여러 가지를 조금 이제 그 밝혀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제프 세션스라는 법무장관이 청문회 할 때는 법무장관 되기 위해서 뭐 러시아 사람들 하나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니 나중에 만난 게 뭐 여러 번 만난 게 들통이 나니까 그 말을 바꿨잖아요. 아, 내가 그때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상원의원으로 만난 것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상원의원으로는 만났습니다. 라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됐죠.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내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데서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싫어하는 데다가 아니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상원의원이니까 상원의원으로 만났는데 뭐가 문제야 할 것을 절대로 만나지 않았다고 그게 그 청문회 질문의 핵심이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케이 그럼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가 트럼프 후보 캠페인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수사하는 데선 내가 빠지겠다 법무장관이지만 하고 빠지고 부장관이 하라고 하니까 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을 한 거잖아요. 이 부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법방해라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가 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본인이 완전히 빠지겠다고 할 때 대통령이 백악관 탑 법률 자문을 시켜서 제프 세션스 말려라. 그 케이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아니 법무장관이 대통령을 돕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을 방어를 해? 나를 방어하라고 해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법방해냐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법방해냐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간 것이고 그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을 지금 그 특별 그 검사가 거기까지는 증거를 잡고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말로 이제 미국 뉴스 들으면 리스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프 세션스가 그 사건에서 빠지는 것을 본인은 그것을 이제 리스큐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면은 지난주였던가요? 이번 주였던가요? 뉴욕타임스와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제프 세션스는 안 그러는데 누구죠? 왜 그 미국 최초의 블랙 법무장관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버락 오바마를 얼마나 보호를 하고 방어를 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나에게 충성하라고 하지 않지만 그냥 아무튼 에릭 홀더를 보면은 그렇게 방어를 했는데 제프 세션스는 아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조금 그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법방해에 대해서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을 해고시킬 때 대통령이 수사국장한테 마이클 플린이라는 지금 이제 연방특별검사에 의해서 기소됐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 만나고 그 관련에 대해서 이제 연방수사국에 조사받을 때 거짓말을 또 했기 때문에 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지금 이상하게 다 러시아 사람들을 만났는데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만났어요. 이래서 이제 기소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멀러 특별검사가 제임스 코미를 해고할 때도 그 대통령이 이미 본인이 그런 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대통령 뭐였죠? 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을 해고를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대통령이 너무 좋아했는데 눈물을 머금고 거짓말한 것이 다 들통이 나서 그래서 그런데도 해고를 시켜놓고도 저기 마이클 플린에 대해서 러시아 그거 조사하지 말아라 하고 제임스 코미에게 압력을 했다는 게 제임스 코미 그 당시에 쫓겨나기 전에 이제 그 연방수사국장의 주장이고 대통령은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지금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이 제임스 코미를 그렇게 그 압박을 했다는
증거를 조금 잡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증명하기 이것을 형사법 위반으로까지 대통령의 권력 남용으로까지 증명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아무튼 여기까지는 돼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요. 또 다음 주에 위커에 대해서 주목되는 것이 주식 시장이 어디까지 가는가. 사실은 지난 몇 개월 사이에 1000대를 5번을 탁탁탁탁 올렸어요.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제일 처음에 2016년 11월 달에 나우가 19,000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1월 달, 이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이런 거 전혀 얘기 없었을 때예요. 2만을 찍었고, 3월 달에 21,000, 8월 달에 22,000.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2,300을 찍었어요. 이때도 그랬죠. 11월 30일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2,400. 그리고 올해 1월 4일에 2,400이 아니고 25,000이요. 전부 19,000, 2만, 21,000, 22,000, 23,000, 24,000. 그리고 올 들어서 25,000까지 찍은 거잖아요. 지금 5번 지난해에 1,000포인트씩 찍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주식이 많이 하지도 않는다. 할 여유도 없다. 이 계속 서로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먹고 돈 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게 조정 국면에 들어갈지 이것도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지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크엔드 리뷰, 위크 어헤드 끝내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다른 뉴스 좀 전해드리고요. 제가 지금 하나 기획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의 미국 시간에도 한국에 관해서 전해드립니다만 그 밖에도 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것들도 있고 해서 제가 좀 한국에 관한 것을 따로 유튜브에서만 제가 따로 하나 채널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곧입니다. 나옵니다. 제가 이름까지도 정했는데요. 그 이름 정한 것에 한국말 이름을 아직 확정짓지 못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